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부분이 이 폴리백의 발명 핵심 주제였는데, 일단 여러 소비자들이 이 튼튼한 재질의 폴리백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우리가 알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한 TMI of People, TOP 방송의 이든현입니다. 오늘 내용은요, 이 비닐봉다리를 만든 스웨덴 공학자 스텐 구스타프 툴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. 이름이 좀 기니까 툴린이라고 할게요. 일단 이 비닐의 개념은 이 가장 윗단계의 개념인 플라스틱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. 이 플라스틱의 어원은 이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. 그리고 이 플라스틱의 시작은 1899년 독일 화학자인 한스 폰 페크만이 이 메탄을 연구하던 중에 우연히 발명한 폴리에틸렌이었습니다. 어쨌든 이런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광범위한 재질 전체를 플라스틱이라고 통칭하는데요. 에폭시, 아크릴, 스티로폼, 우레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1940년대 이후 지금까지 이런 플라스틱의 발명이 엄청 많아지면서 지금까지 그 종류만 거의 수백 가지가 넘게 나왔는데요. 그리고 바로 이 플라스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바로 이 비닐이라는 재질이 속해져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플라스틱을 화학 쪽에서는 폴리머라고 하는데, 한국에서 말하는 이 비닐봉투를 영어권에서는 폴리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. 원래로 따지면 이 비닐봉투라는 말이 일단 잘못된 겁니다. 이 폴리백은 여러가지 플라스틱 계열의 재질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라서 딱히 비닐이라는 재질 하나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는 이 비닐봉투라는 부분을 이 폴리백이라고 좀 명명해서 부르겠습니다. 어쨌든 이 폴리 계열의 재질을 이용해서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봉투를 발명했던 이 툴린의 목적은 너무나 친환경적이었는데요. 이 폴리백이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물건들을 간략히 담기 위해서는 이 종이로 된 봉투를 많이 썼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사용된 봉투는 버렸죠. 버릴 수밖에 없었죠. 얇은 종이로 된 봉투는 워낙 내구성이 약해서 마트 같은 데서 장 보고 물건 담아서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안 찢어지는 게 감사할 정도였으니까요. 근데 이런 종이봉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나무들이 베어져야만 하는 환경 문제적인 부분이 좀 있었는데, 이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툴린은 종이봉투만큼 가볍고 얇으면서 내구성도 좋아서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 봉투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1959년에 한 겹의 폴리에틸렌 시트를 접어서 붙이고 절단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의 봉투를 개발했고, 1965년 이제 셀로플라스트라는 회사 이름으로 특허를 출시했는데요. 이게 바로 티셔츠 플라스틱백이라고 불리는 비닐봉다리의 시작이었죠. 그리고 정식 명칭은 캐리라고 지정했었습니다. 어쨌든 이 폴리백은 1970년대 말이 되면서 유럽 쇼핑봉투의 80% 이상을 이제 차지하게 됐었고, 추후엔 미국으로까지 확산됐었는데요. 이 셀로플라스트가 폴리백의 특허권을 독점하면서 판매되던 부분이 1977년에 미국 석유화학 기업인 모빌에 의해서 특허권이 무효화되는 일이 발생합니다.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서 여기저기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폴리백을 마구잡이로 이제 많이 만들어 팔게 되면서 이 폴리백의 값은 이제 지금처럼 말도 안 될 정도의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되기 시작했고, 1980년대 말쯤엔 미국 내 거의 대부분의 매장들이 이 폴리백을 쓰게 됐었죠. 이 폴리백의 성능은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. 종이봉투보다 얇고 가벼우면서 엄청 튼튼하기까지 했으니까요. 저는 10kg 아령까지도 넣어봤었어요. 아무튼 하지만 이 툴린의 발명은 절반의 성공만 가지고 온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. 이 원래 목적이라면 종이보다 튼튼한 재질의 봉지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부분이 이 폴리백의 발명 핵심 주제였는데, 일단 여러 소비자들이 이 튼튼한 재질의 폴리백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
이 종이 봉투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 폴리백을 한 번만 쓰고 버리시죠. 왜 버리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계실 겁니다. 당장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. 일단 이렇게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폴리백은 이제 모두가 알다시피 잘 썩지도 않고 또 이곳저곳에 이제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오히려 이곳저곳에 아무렇게나 버려질 수도 있는 단점을 내포하면서 되려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. 그렇게 1990년대부터 이 플라스틱 계열의 환경 문제는 이제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제기되기 시작했고, 2002년에는 세계 최초로 방글라데시가 국가 정책으로 이 폴리백의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2018년에 세계 환경의 날 주제로 이제 유엔에서 플라스틱 오염의 종말이라는 주제를 채택했었고, 추후엔 국내에서도 이제 이 폴리백을 무료로 주면 처벌하는 부분이 생겼죠.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는 아예 폴리백을 주는 부분이 없어졌기도 하고 말이죠. 툴린의 첫 바램은 이런 것이 아니었었겠지만 이제라도 이제 이 폴리백의 환경적인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후손들의 노력이 이 툴린의 처음 그 바램을 뒤늦게나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제 가셔야죠. 오늘 이 스탠 구스타프 툴린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? 다음에도 제 방송에서 소소한 재미를 즐기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. 좋아요 클릭 또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